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오늘의 미국을 일요일에는 어쩌면 조금 거시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반예고 정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뭔가 그 새로운 것에 쫓아가기 급급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은 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의 미국을 미국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이 굉장히 혹독한 시절이 될 것이다,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그 지도를 보면은요, 2주일 그 이후에도 혹독한 시기는 이어진다.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서 2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 오는 그런 곳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인구가 뭐 거의 그 3억 몇천만, 3억이 아니라 3천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2주일 안에 피크, 그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크,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시골 지역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 대통령의 마음, 또 주지사들의 마음, 그런 내용들, 또 어떤 분께서는 팍스 뉴스 좀 보고 보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팍스 뉴스에 대해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번 오늘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의견들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캡틴 크로지어 부분인데요. 캡틴 크로지어가 캡틴 그 함장 자리는 떼고 캡틴 자리는 뭐 해군으로서 유지를 하게 됐지만 양성 반응이라네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 뉴스, 팍스에 오늘 공중위생국장이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국장 얘기부터 전해드리자면 제롬 아담스 국장이 미국은 앞으로 몇 주일 동안 펄 하버와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면 911 공격을 받았던 직후와 같은 분위기가 될 것이다 하고 미리 국민들에게 다짐을 해 두시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그 데브라 박스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박사가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자의 경우는 이 일에 대해서 적어도 10주일 정도는 전국적인 그 셧다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 대통령이라든가 백악관의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전문가들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제 집에서 그 스테이 앳 홈 하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진다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10만 명에서 24만 명보다도 더 작은 사람들,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테이 앳 홈은 그다지 완벽하게 지켜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지켜지겠네요. 오늘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비가 왔다 오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가 비가 오면은 또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얼만큼이나 숨졌는가, 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는데, 지금 대통령의 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또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8월 말이니까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바로 전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현재 예정돼 있고, 그런데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를 넘어서 그 NFL 시즌도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그것도 관중이 있으면서 하는 것을 상당히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NFL이 9월 10일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데 그 스포츠 섹션을 보니까 스포츠 NFL 전문가들은 올해
9월이 아니라 10월, 11월, 12월이 되더라도 2020년도에는 NFL 못 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 예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거 안 될 걸, 우리 주에서라면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저도 어제 저희 엄마에게 어제 저녁에 엄마 보고, 그리고 뭐 엄마가 끓여주신 김치국도 오늘 아침에 먹었고, 그런데 엄마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켓에 가시지 말라고, 제가 이 큰 마켓에 인터넷 오더를 해서 드릴 테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마켓에 가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엄마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데브라 벅스, 이 백악관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박사가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약국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가게 되면은 가야지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아무것도 가지 않을 수 있으면 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오로지 본인과 식구들 케어해라. 그런데 식구들끼리도 6피트 거리 지키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저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하니까 뭐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지만 그 엄마하고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며칠 전부터. 그리고 어제도 그냥 빠이 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나왔는데, 그 정도로 뭐 지켜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또 그 마음속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생명도 살려야지 되고 경제도 지켜야지 되고 분위기도 이제 11월 재선에 가까워오는데 스포츠 경기도 하나도 못 치러지고 하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마 그 미국 국민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그 바이러스 자체의 어떠한 활동에 따라서 NFL이 시작되는 그 시즌에 정말로 경기장에 가서 NFL을 볼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미 그 스테이 앳 홈이 좀 익숙해져서요, 이러한 그 정부가 집에만 있어라 하는 명령을 다 풀고 난 뒤에도 나는 집에만 있겠다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1차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미시건주요. 미시건주는 1차라기보단 그 뒤가 되겠고, 디트로이트, 미시건주 맞네요. 디트로이트, 또 뉴욕에는 이미 뭐 군대도 파견을 했고요. 루이지아나, 이런 곳을 주목을 하고 또 2차로 주목을 해야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치료약을 하이드로클로리킨을 대통령은 어제도 뭐 예방약으로 나도 어떻게 해보겠어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상당히 초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 약이 하이드로클로리킨이 코비드-19의 치료약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뭐, 지금은 뭐 하라고 했지만,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또 의학자들이 위험하다고 거듭 얘기를 하는데, 쭉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 대책과 방안과 정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유연해져서 다른 사람들 말도 듣기도 듣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점들은 유지를 해나가고 있구나,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클로리킨 같은 것을 어제도 또 추천한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의료품이라든가 의료기구 같은 것이 주정부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부풀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야. 주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아니라고 하죠. 뉴욕에서 4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4만 개가 필요해?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은 중국에서 1,000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각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는 지역에서는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참 일하기 힘들어진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이 팀 태스크포스에 들어가면서 며칠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뉴욕 주지사를 비난을 하고 할 때 국가가 의료 어떤 장비라던가 의료품 같은 것을 전략적으로 비축해 놔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전략적인 비축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지
당신들 것이 아니다.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정의를 바꿨어요. 원래 의료품 같은 것의 전략적인 비축이라는 것은 연방정부가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놨다가 주정부, 어떤 주에서도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연방정부가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의가 그랬는데,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나와서 데뷔하는 브리핑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그 정의를 바꿨고요. 오늘 아침에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일리노이 주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연방, 페더럴이라는 의미를 모르는구나. 지금의 이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실제로 뭐 여러 분야별로 교육이면 교육, 경제, 주정부의 성격에 맞게 문화까지도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사태나 또 전국적으로 하는 페더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민법이 페더럴인 것처럼 물론 이민법에서도 작은 시행 부분은 주정부나 시정부에 따라서 연방정부와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루이지아나주도 호흡기가 많이 모자라다고 하고요. 제가 루이지아나주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2005년도에 카트리나가 났었을 때 루이지아나 또 루이지아나의 주도에서 바튼루지에서 가발 같은 거 많이 파시던 한국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늘 걱정이 되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오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사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거주지일 텐데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제 오늘 제가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까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AP통신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뭐 거의 모든 매체가 올렸어요. 대통령과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이렇게 백악관 브리핑을 하고 또 하기 전후에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도 많이 하고 다 잘 될 거야, 뷰티풀 할 거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사람인데 그 사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풀이 죽어 있다던가 고뇌에 차 있다던가 그런 사진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3년 동안 일할 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뭐 호통치고 기자에게 누구에게 그런 것은 봤어도 그런데 요 며칠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보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좀 안쓰럽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듬어야지 될 그럴 위치나 처지는 아닙니다만 정말 가까이 있으면 위로의 말을 좀 하고 싶다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블룸버그 뉴스에 실린 사진을 보더라도 좁게 이렇게 세로로 찍은 사진인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이제 어디론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그 뒤편에 옆에 거울이 있어서 아주 좁게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초조감이라기보다는, 정말, 뭔가 약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요. 그래서, 참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피크가 되는 그런 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오늘이 미국은 일요일이고 4월 5일입니다. 4월 13일까지 피크 일주가 이제 어느 주냐면 루이지아나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또 커네디컷, 뉴욕주, 뉴욕 바로 아래에 뉴저지주도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그리고 미시건주도 13일까지 버몬트도 그러네요. 버니 샌더스가 지역구인 그런 주가 있고 또 빠뜨린 주가 있나요? 네, 그런 주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0일까지 13일부터 20일까지 피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이 꽉 차고 숨졌는데 우리가 입은 시신을 당분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보통 주문하고 받고 하려면 최소한 18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어디에다가 정말 해야지 되지 해서 오죽하면 군대에서 지금 10만 개의 바디백을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3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리고 콜로라도주 조금 이쪽으로 내려와서 오클라호마, 알칸소, 그리고 일리노이, 시카고 13일부터 20일까지가 피크입니다. 인디아나, 또 이제 알라바마,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13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또 워싱턴 DC, 로드 아일랜드 이런 주가 20일까지. 그러면 이제 이 두 주일이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주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주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일부터 27일까지가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아마 28일이 피크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워싱턴주도 잠잠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다시 한번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유타주, 애리조나주, 또 미네소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메인주 그런 주들이 20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많은 주들은 그 또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후가 돼서 5월 4일까지 오레곤주, 또 뭐 하와이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알래스카도 마찬가지고 텍사스, 캔사스,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플로리다주, 저쪽도 동부로 가서 뉴햄프셔주, 그런 주들이 웨스트 버지니아주까지 합쳐서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5월 17일까지는 몬타나, 켄터키 붙어 있네요. 옆으로. 그리고 하나 띄고 웨스트 버지니아 띄고 버지니아 또 오른쪽으로 가서 메릴랜드 이런 데는 5월 17일까지 그때가 이제 피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런 주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다. 미국이 처음에 잃어버렸었던 6주일 그 5월 17일까지면은 6주일 더 남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주들은 그나마 몇 주일 시간이 남아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어디였었죠? 몬타나, 켄터키 주는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12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지금 뭐 거의 7만 명 숨졌고요. 미국도 24시간 동안 거의 1,500명 숨졌습니다. 32만 명 감염됐고 8,500명 이상 숨졌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에 수백 명씩 숨지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때까지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주는 한 군데 있던데요. 한 군데가 와이오밍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와이오밍 한 군데만 사망자가 없고요. 캘리포니아주도 뭐 거의 300명 되고,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그 고충, 아픔을 다 아실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 분들도 지금 서로 떨어져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엄마 아빠가 생일이다 해도 생일인데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타임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엄마 생일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작별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스테이 앳 홈이 거의 그 9개 주를 빼고는 9개인가 8개 주를 빼고는 다 지켜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반 정도 55% 정도만 트래픽이요. 자동차 트래픽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약사로도 가고 뭐 이렇게 뭐 그로서리 마켓에도 지금 뭐 그 데브라 박스 박사는 앞으로 2주일 동안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이 또 먹어야 살죠. 집에서 가장 강하고 젊고 하는 사람이 다녀야죠. 저희도 저희 조카가 시장을 많이 보는데요. 평소에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이런 때 서로들 하는 겁니다. 은행에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열나고 기침은 나다가, 그러다가 괜찮아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한 50%는 뭐 그다지 아프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 이런 사람들을 그 silent spreader라고 부르죠. 본인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 했는데 바이러스는 갖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 사일런스 그 스프레더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일런스 스프레더의 그 스프레딩을 막기 위해서 질병통제국에서 전부 얼굴을 가리고 다니세요. 해서 그 일이 있은 뒤에 저도 마켓에 가봤더니 저는 마켓을 다니네요. 저도 살아야지 되고 엄마도 살아야지 되고 하니까 제가 마켓 가야죠. 저는 이제 쓰고 다닙니다. 쓰고 다니는데 이 마켓에 가봤더니 다 썼어요. 거의 다 그 쓰고 다니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해서 이 50%의 그 사일런트 그 스프레더들이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좀 가볍게 증상을 느끼거나 증상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아니면 조금 중 정도 그리고 20%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리고는 지금 전체적인 치사율은 약 4%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이태리가 치사율이 높고 미국은 그것보다 낮고 한국은 그것보다 더 낮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 사람 중에서 병원에 간 사람들 중에서 치료받고 낫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이유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하죠. 과학자들이. 그런데 결론은요. 아직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샘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뭐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그 원래 병이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 또 숨지시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보면은요. 뉴욕에서도 특별히 많이 숨지는 지역이 있어요. 퀸즈 이런데 그러면 이제 특정 인종들이 사는데 그 특정 인종들이 평소에 가난한 인종들이 많고요. 가난하면 건강도 잘 다듬지 않았던 때가 많고 뭐 헬스케어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싼 것 먹고 또 조금 덜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가족들도 또 많고요. 어떤 그런 케이스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샘플만 그렇지만 또 면역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CNN 방송의 남자 앵커, 여자 앵커 이 두 사람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고 스스로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무척 아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 novel virus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질병통제국에서 항체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항체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확진자야 아니야 이 진단을 하는 것과는 그 구분이 되는 거죠. 한 번도 바이러스에 이게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도 테스트하고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감염됐던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역성이 생겼나? 그리고 이 정도면은 직장에 출근해도 될까?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제 정확도는 또 이것도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집에서 테스트할 때는 더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왜 미국에 핫스팟이 있잖아요. 뉴욕의 어떤 지역,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또 워싱턴주의 시애틀 이런 핫스팟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혈액 샘플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다른 지역마다 그냥 샘플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여름까지가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 짐작해 보는 것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그리고 또 여름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뭔가를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한 그룹, 의료진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아직 그 세 번째는 날짜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체 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이제 오늘 그 팍스뉴스와 공중위생국장과 그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해드렸는데, 일요일은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그 댓글도 보고 저에게 또 그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도 보고 하는데, 요즘은요, 어디가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에 뭐가 묻은 것처럼 좀 이렇게 간지럽지? 뭐 이런 생각 들면, 왜 간지럽지? 생각 들면은 너무 예민해졌죠? 다들 이제 걱정들이. 왠지 내 몸에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뭐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아무튼 신경이 쓰입니다. 뭔가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그래서 일요일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못생겨서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60살처럼 생겼어. 근데 60살처럼 생기면 안 되나요? 못생기면 안 되나요? 저는 뭐 사람들을 생긴 것 같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저한테 이제 상처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표현의 자유니까 제가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데, 아주 이상한, 너무 터무니없다던가 이상하다던가 그런 것은 제가 지우는 게 있어요, 댓글에서. 그런데 뭐 저보다 못생겼다고 하시거나 60살 같다고 하시거나 그건 I don't care니까 그대로 두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 기분 나쁘라고 하신다면 제가 별로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손 아끼세요. 저도 하도 뭐 손을 많이 쓰니까 손가락을 많이 아껴야지 되겠다 싶은데 손 아끼시고, 그리고 이제 팍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저한테 팍스 좀 제발 보라고 하는데 저처럼 팍스 좀 많이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 팍스 보다가 정말 화날 때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정규방송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팍스 뉴스의 회장이고 월스트리트저널 뭐 너무 많은 미디어를 갖고 있는 루퍼트 머덕이 3월 11일에 거대한 생일 파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집이 많지만 지금 모델, 영화배우 출신, 그 무슨 홍콩 누구 아니고요. 기자 출신 아니고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랑 사는 게 대체적으로 로스앤젤레스 벨에어에서 살고 있거든요. 막 수천만 달러짜리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뭐 저택에 이름까지 붙여 있어요.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도 다 보냈고 했는데 팍스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팍스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임스라는 아들이랑 또 다른 아들, 큰아들이 48살이거든요. 주로 팍스 뉴스와 팍스 비즈니스는 큰아들이 하고, 작은 아들은 그 팍스의 전에 CEO, 이제는 그 지난해인가 숨졌지만 심장질환 등으로 그 전에 이제 너무 많은 여성들과 그런 관련이 있고 해서 아버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그 제임스라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런 것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팍스뉴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팍스뉴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라클린 머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1일 날로 아버지 생일 파티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던 것을 3월 8일에 취소를 했습니다. 왜 취소했냐면요, 팍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뭐 호주, 영국, 미국의 대단한 언론을 갖고 있고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영화, 기타 등등 TV, 뭐 스포츠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브리핑이라는 걸 받습니다. 정치 전문가로부터,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뭐 유명한 석학으로부터, 뭐 분석가, 서베이 전문가, 이런 사람들에게 해서 이 팍스 가문은 1월 달부터 이런 것에 대한 리포트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89세 생일 잔치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3월 8일에 사흘 앞두고는 취소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1월 달부터, 그리고 또 이 그 팍스의 루퍼트 머덕도 션 해니티랑 자주 뭐 얘기하고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션 해니티가 팍스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또 션 해니티이기도 한데, 그런데
취소, 그 생일 파티가 3월 11일이고 3월 8일 날 왜 취소를 했냐면 사람들 모임은 위험하다고 취소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막상 그 팍스라는 스테이션은 3월 10일까지 엄청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다. 민주당의 음모다. 감기보다 약한 것이다. 헤 하면서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뭐 많은 그밖에 뭐 팍스 앤 프렌즈의 1, 2, 3, two men and one woman, 그리고 뭐 수많은 주말 진행자들은 더해요. 더 주목받아야지 되니까. 본인들은 사람 모이면 감염된다고 아버지 생일 파티도 취소를 해놓고 그 진행자들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되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그런데 저에게 팍스 좀 제발 보고 팍스가 보도해 주는 대로 보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팍스가 잘하는 것도 있죠.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팍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저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그런 땐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셰프 스미스처럼 그 결국은 팍스에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정도로 가다가 그 셔네니티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눌려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에게 팍스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이슈라면 몰라도 그 본인들은 그 사주의 패밀리들은 감염될까봐 모임까지 취소해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그 팍스를 다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팍스의 보도가 맞는가 어디의 보도가 맞는가를 체크업하면서 공통 분모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니까요. 제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는 적 많아요. 뭐 CNN도 그렇고 뉴욕타임즈, AP통신, NPR, 또 뭐 PBS 너무 많잖아요. MSNBC는 제가 웬만하면 인용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팍스처럼 팍스 극우, MSNBC 극좌이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뉴스 리포터나 저널리스트들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 실수일 때가 많은데,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은 사람 많은데 안 가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 단순 실수와 이게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제 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캡틴 브렛 크로지어, 이 함장, 루즈벨트, 티도 루즈벨트 호의 함장짜리는 뗐지만 뭐 해군에 그대로 있기는 있는데, 이분도 결국은 그 양성 반응이에요. 뉴욕타임즈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더군요. 군인들도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한 결과 지금까지 155명 이상이 그 함대에 타고 있었던 해군이나 해병대 가운데서 감염이 됐고, 그게 다 발표된 거 아니에요. 이제 발표 잘 안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함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루즈벨트 호의 집은 샌디에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뭐 많은 함대가 있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있는, 저도 여러 차례 가본 그 샌디에고이기 때문에 왠지 좀 가까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집이 샌디에고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해군 헤드쿼터도 있고, 그런데 괌에 3월 27일에 갔어요. 지금 전시가 아니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군인들을 내려서 격리를 시켜야지 된다 하는데, 그 편지가 알고 보니까 그 해군 대장에게만 간 게 아니라 본인은 이 캡틴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부하들이 쫙 있잖아요.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체인 그 부하들에게도 이메일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쫙 알림, 이런 것을 해서 한 뭐 20명, 30명 정도는 같이 그 이메일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 편지를. 그러니까 누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그것을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예전에 그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할 때는 일부러 AP통신 기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기도 했었어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육군이었는데 육군의 한 그 보병 사단이
그 육군이었는데 그 캡틴 이름도 또 루즈벨트였어요. 티도 루즈벨트였는데 티도 루즈벨트뿐만이 아니라 몇 명의 캡틴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쿠바에 있었는데 뭐 열병, 옐로우 그 피버 같은 거 있었고 말라리아 있었고 하니까 야 이러다간 그때도 뭐 한 4, 5천 명 됐대요. 다 같이 죽겠구나 싶어서 이거 지금 휴전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맥킨리 대통령이었는데 맥킨리 대통령이 노발대발했고 그런데 결국은 병사들은 숨지지 않았어요. 그 병사들을 이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일단 중지를 시키고 목숨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편지 때문은 아니었어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어떤 경로로 그 편지가 갔는지는 모르는데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니까 저에게 제가 여자라고 군대를 갔다 왔느냐 뭐 군에 무엇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국방장관도 그를 그 함장 자리에서 해고시킨 그 해군 장군 해병 대장 대행이 옳다고 하고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요. 대통령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 쓸데없이 이렇게 위험함을 조성을 시키고 그런 거 잘못했다. 해군 대장의 판단이 맞다. 그 함장의 해고된 함장의 그 판단이 틀리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 자신도 지금 그 감염이 됐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그 종합을 해보면 해군은 한 42%가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김 선생님 듣고 계세요? 혹시 김태복 선생님이 미국 군인들 정신상태가 완전 물 건너갔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우면 군복을 벗어라. 호화 배 위에서 매일 먹고 놀면서 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가. 육지에 내려서 그 다음에는 조금 흉한 얘기라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뭐하고 하고는 그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치벅이라고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군대가 뭔지 알고나 떠드나 저보고 뭐라고 그 뒤에는 좀 험한 말이니까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래서 뭐 생각이야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 그 시사 토크쇼에 많은 군데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도 나와서 해군 대장이 그를 해고시킨 그 판단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계속 이제 또 그 앵커가 물어보고 하니까 결국은 조사는 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해고였는지 그런 얘기 그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그 당시에도 그랬었다. 그게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니까 1890년대 말이잖아요. 98년, 99년 뭐 이때쯤 됐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아무튼 그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저에게 군대를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군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만약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루즈벨트 호에 타고 있었던 승조원의 한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위험이 있는데도 그 부하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직책을 내놓는 사람이 많지 않다. 뭐 이 사람이 92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젊잖아요. 50도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다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이 함장에서 해고를 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 그런 그 자신의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택할 수 있는 남자 여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얘기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분도 만약에 그렇죠. 군인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그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셨죠? 김 선생님 듣고 계세요? 김태복 선생님
듣고 계세요? 하이. 김 선생님 아드님이 그 루즈벨트 호에 그 타고 계시는데 그 루즈벨트 호에서 지금까지 다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일부만 발표됐는데 155명이 감염돼 있다고 하고 사회적 거리를 도저히 둘 수 없고 바다에 떠 있는 배에 4, 5천 명이 함께 있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내일 저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오늘의 미국 그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정말 그 도망 다니듯이 비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니까 바깥에 보니까 다 겠네요. 조금 참았다가 밖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걸 그랬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